그녀들 중 한 명은 금발의 이사벨라였고 다른 한 명은 에벌린이었다. 나는 금발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이사벨라에게 나름 기대를 했지만 그녀가 금발로 염색을 한 것을 알고 살짝 실망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실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 명이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고 그녀들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사벨라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시간을 즐겼고 에벌린은 좀 더 조신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모든 행위는 그녀들이 주도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따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호의 아내인 제니의 소개로 만난 제니의 직장 동료 2명과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는 은호의 아내인 제니와 가끔 만남을 가지면서 지냈다. 제니는 비행 승무원으로 내 출장 일정과 그녀의 도착지가 겹치면 그곳에서 우리는 만나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다. 물론 은호와 은서도 그 사실은 알고 있다. 우리 두 부부는 비밀이 없이 지내는 사이로까지 발전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제니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는 하는 말이 이번엔 시애틀로 가는 비행 스케줄이 나왔으니 나더러 시애틀로 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을 테니 출장 예정이 없어도 무조건 시애틀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재미있는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건 비밀이라며 단지 내가 올 수 있는지 여부만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나를 위한 깜짝 이벤트이니 은호와 은서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그러면서 시애틀에 오면 엄청 재미있는 일이 있으니 기대를 하고 와도 좋다고 했다.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제니가 평소에 은호와 은서에게 속이는 일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기에 나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에게는 이번에 시애틀에 새로운 거래처 상담이 있어서 출장을 다녀와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제니의 비행 일정에 맞춰 시애틀로 떠났다. 시애틀은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도시였다. 모든 것이 어색했다. 제니가 알려준 호텔에 도착해 쉬고 있던 중 그녀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호텔 라운지바에 있으니 올라오라는 메시지였다. 내가 묵고 있는 호텔은 제니가 승무원들과 함께 묵는 곳이 아니었기에 조금 의아했다. 라운지에 올라가 제니를 찾으니 그녀는 2명의 여성과 함께 나를 반겼다. 나는 혼자가 아니냐고 묻자 제니는 이 두 여자는 자기와 같은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라며 소개했다. 2명 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승무원들이었고 제니와는 입사 동기들이라고 했다. 한 명은 제니와 같은 대학을 다닌 친구이기도 했다. 그녀들은 제니와 마찬가지로 20대 후반의 백인 여성들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비행기 여 승무원들의 그런 미모의 여성들이었다. 제니는 결혼 전 시애틀에서 근무할 때 이들과 함께 자주 개방적인 삶을 즐기면서 어울려 다녔다고 했다. 제니가 그녀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자 그녀들이 나와 만나보고 싶어 했다며 이번에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한편으론 제니에게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색한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다. 우리 4명은 바에서 제니와 그녀들이 결혼 전 어떻게 즐기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친구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대화에서도 많은 여유와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제니가 말을 했다. 자기는 내일 비행 스케줄이 있어 돌아가서 쉬어야 한다고 하며 미소와 함께 나에게 윙크를 날리며 나갔다. 그녀의 두 친구는 제니에게서 나와 은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제니가 그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그 한국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나와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고 나는 그녀들의 대화를 따라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들 중 한 명은 금발의 이사벨라였고 다른 한 명은 에벌린이었다. 나는 금발 여자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에 이사벨라에게 나름 기대를 했지만 그녀가 금발로 염색을 한 것을 알고 살짝 실망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실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3명이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고 그녀들의 자유로운 성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사벨라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정적으로 시간을 즐겼고 에벌린은 좀 더 조신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즐길 줄 아는 여자였다. 모든 행위는 그녀들이 주도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따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희열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달리고 쉬고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고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사이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즐겼다. 내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동안에 이사벨라가 나한테 물어봤다. 자기는 지금 내가 사는 곳으로 비행 스케줄이 없는데 근처 도시의 스케줄이 잡히면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줄 수 있냐며? 나는 물론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은서와 함께 나가겠다고 했다. 이사벨라도 좋다고 했다. 옆에서 에벌린은 입을 삐죽이면서 자기는 시애틀을 떠날 일이 없으니 좀 서운하다고 했다. 그녀는 요즘은 지상 근무만 하는 시기라 항상 시애틀에서만 근무를 한다고 했다. 나는 나중에 은서와 함께 놀러 올 테니 그때 만나자고 후일을 기약했다. 이사벨라는 미국 여성답지 않게 작은 체구였지만 다리가 길어서 엄청 섹시하게 보였다. 그녀의 승무원 유니폼이 모습을 못 본 것이 아쉬웠다. 한편 그 시간 제니는 우리만 소개시켜주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 내일 있을 비행 때문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영상통화로 우리들의 즐거운 파티를 보곤 했다. 우리 셋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 새벽이 돼서야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에벌린이 이사벨라와 나를 깨워 브런치를 먹으러 가자고 했다. 시애틀의 아침거리는 바빴고 우리는 느긋하게 식사를 하며 어제의 시간을 회상했다. 에벌린은 내가 언제 돌아가냐고 물었고 나는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에벌린은 이사벨라에게 이사벨라는 내일 비행 스케줄이 있으니 오늘은 자기가 나한테 시애틀의 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사벨라는 살짝 눈을 흘겼지만 웃으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다. 이사벨라는 내일 비행 준비를 위해 자리를 떠났고 에벌린은 저녁에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어제의 많은 체력 소모로 인해 오후 내내 잠을 잤다. 그날 밤 에벌린과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저녁을 먹고 시애틀의 이곳저곳을 구경한 후 다시 호텔로 돌아와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셋이 있을 때와 달리 둘만의 시간은 여유롭고 차분하게 모든 행위를 즐기면서 보냈다. 에벌린과 나는 둘만의 시간을 정열적으로 보냈으며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고 에벌린은 매우 뜨겁고 열정적인 여인이었다. 다음날 나는 은서에게 안부 전화를 한 후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비행기에서 눈을 감고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겨보며 그 시간이 나에게는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제니가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간들이다 보니 제니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옆자리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을 보며 지금쯤 이사벨라도 다른 비행기에서 저들처럼 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니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애틀 여행이었다. 나는 몇 년이 흐른 지금도 은서, 수경, 제니 이 세 명의 여인들을 진정한 나의 여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